김수민의 뉴스 밑장.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세상에서 제가 지금 녹음한 것이 몇 시간 뒤에 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꿋꿋하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혼자 인사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업로드되는 에피소드는 제가 혼자서 하는 거고, 앞으로도 목요일 금요일 에피소드는 긴급한 대로 제가 혼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요일 월요일 에피소드는 3인조를 복원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고, 아마도 다가오는 일요일에 업로드될 에피소드는 3인조 시스템이 다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전환사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데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분들이 다른 데서 하는 연구하고 여기 연구하고 뭐가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급하게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기로 했고, 위성정당 때문이죠. 지금 사실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책과 공약이 왜 필요합니까? 저게 누군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책 공약을 듣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체와 행태를 모두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달리 10대 공약 어쩌고저쩌고 뜯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위성정당의 괴상망측한 행태를 보면은, 자, 근데 먼저 거대 양당 빼고 거대 양당 전에 정말 이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패러사이트 특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민주당하고 같이 위성정당을 하기로 한 그 정당이 결정이 됐어요. 가즈아 두 당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가즈아 환경보호당.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대표가 어디죠? 저 참여정부 청와대에 일하면서 있었던 그 또 다른 해괴한 사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 단체는 환경단체들이 함께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가즈아 환경보호당, 그런 당을 알지 못한다. 제목이 웃겨요. 그런 당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 당의 정체가 수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운동 쪽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었고, 그 다음에 가지아 평화인권당. 이 평화인권당이 참 제주도에 민주당 후보 하나가 토론 중에 평화인권이 밥 먹여주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 먹여주죠. 평화인권 없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전쟁 중에 어떤 밥을 얼마나 먹는데. 인권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밥 먹으려고 인권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밥 먹여주는 거랑 평화인권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가지아 평화인권당에서 이건 뭐야, 이 후보는 즉각 사과해라, 이런 거라도 좀 해보고 말을 안 들으면 깬다, 이렇게 나가면 좀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즈아 평화인권당 같은 경우는 대표가 박근혜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다나 어쨌다나 이런 이유로 이제 잘렸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니 웃긴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마고력 얘기했죠. 마고력은 그거 알아볼 생각이나 했나? 그러니까 이 구색 맞추기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하청업자들의 속셈이 뭐였냐면, 녹색당 미래당은 좀 끼우기에 만만한 대상들은 아니니까 더 만만한 애들을 끼움으로써 녹색당 미래당도 더 혼 좀 나봐라, 그리고 한번 바빠봐라, 마음 한번 헐떡헐떡 거려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을 의원 없거니와 아주 작은 정당들을 2개 정도 끼워 넣는 건 뭐할까 4개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4개 끼워 넣었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나중에 공천할 때가 되니까 그때 끼울 때 공천 안 줄 수 있다라고 다 얘기가 됐던 거다라고 하면서 4개 중에 2개의 당에게 공천을 안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 하나하나가 군소정당들을 완전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남은 두 개의 정당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시대전환하고 기본소득당입니다. 기본소득당을 지금 민주당에서 살려놓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제기하는 것은 기본소득당의 지난 행적을 봤을 때 이거 언더서클 논란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이 마음 먹고 누가 양념질을 하려고 하면 박살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기본소득당과 손을 잡았을까? 당장에 기본소득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용해인 씨입니다. 이 사람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행진 그걸로 유명해졌는데, 야, 그걸로 뭐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용해인 씨가 5번입니다. 5번. 비례 5번이에요. 이 거대 정당의 뭐 비록 위성 정당이지만 거대 정당의 5번을 받았다. 참 출세하셨는데 이 용혜인 씨가 민주당을 규탄해왔던 그 전력들은 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2016년 3월에도 뭐 민주당 앞에서 당사 앞에서 뭐 했다 그러고,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기본소득당 쪽 사람들하고 같이 민주당을 규탄해 본 적이 있어요.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쯤 아마 겨울 시즌이었고 연말인지 연초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녹색당에. 제가 한때 몸담았던 녹색당에 연락이 와가지고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때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걸로 봐서는 2015년 말이었나요? 하여튼 이 두 당이 노동관계법을 그때 뭐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여기에 야합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양당을 규탄하는 양당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는 노동당과 녹색당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당시에 노동당은 기본소득당 계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제 기억으로 사무총장 정도 되는 분만 노동당, 원래 진보신당 출신이었고, 당권이 이제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쪽은 기본소득당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의도에 가가지고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당사가 확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장소로 옮겨가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그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노동당 쪽이 새누리당 규탄 논평을 쓰고 거꾸로다. 노동당이 민주당 규탄 논평을 쓰고, 그 다음에 녹색당이 새누리당 규탄 논평을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동 명의로 내는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녹색당의 그 분담된 것이 새누리당 까는 거였고, 노동당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깐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게 까는 건지 뭐 읍소하는 건지 모를 그런 논평이 나와가지고 한번 클레임을 걸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녹색당 쪽에서 그건 그때 당시 제가 썼는데 새누리당 까는 거는 있는 대로 다 깠거든. 완전 처발라놨거든요. 근데 민주당한테 쓰는 논평은 너무 약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어느 정도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 거면 공동으로 그 양당을 규탄할 이유가 없다고요. 묶어서 규탄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클레임을 걸어서 다시 받았는데 또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논평을 쓴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아는데요. 기본소득당 계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그때부터 민주당한테 물렁물렁 좀 하더니 이제는 액체가 돼서 녹아내리게 생겼어요. 자, 그런 이력들, 이거 열린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불어시민당 지지 안 하고. 열린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 더불어시민당 공격할 때 씁니다. 이야, 저기는 민주당을 졸라 공격한 인간들까지도 비례대표로 임명하는 그런 데라고. 이거 분명히 진짜 경쟁 나온다고. 진문 경쟁 나오고 진조국 경쟁 나와요. 아무리 더불어시민당의 최백은 우희종이 친조국 진영이라 할지라도 열린민주당은 그 이상이거든. 한번 두고 보겠는데, 그런 뭐 사람 다 받아주고. 웃기는 거는, 자,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기본소득당이 그건 뭐냐고요. 지난주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리고 건수가 또 있어요. 시대전환. 이원재 씨가 거기 브레인으로 있는데, 이원재 씨가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게 회의장에서 박차고 나갔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당직을 벗어나면서 정치개혁연합인가 그거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슬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비난하는 포스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성정당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 위성정당 시도 나쁘고 거기에 합세해서 간다고 하는 하승수라고 하는 시민운동가까지 이 지경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쪼르르르르 따라가지고 공천을 시대전환이 또 받았습니다. 자, 이거 참 얼마나 국회의원직이 좋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변석계급이죠, 거의. 뭐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원재 그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3월 1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새벽녘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비례민주당을 추진하겠다고 쓴 페이스북 글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났다. 내가 한때 존경하고 따르던 586 세대 운동권 선배들이 결국 이런 막장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망치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또 다른 가짜 정당인 비례민주당까지 만들어지면 21대 국회는 가짜 국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대전환이 586을 비판하면서 3040의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3040이 86세대랑 다를 게 없으면 뭔 차별성이 있냐 이런 반문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좀 지켜보기로 했는데 시대전환이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슬펐다고 하는 건데 자, 가짜 국회가 된다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가짜가 되는 김에 나도 한번 뛰어들자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발견을 한 건데요. 제가 눈을 의심했던 게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였던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가 됐다는 기사가 뜨는 거예요. 제가 눈을 의심한 게 며칠 전에 양이원영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딱 사흘 전입니다. 비례대표 되기 전에. 아니야. 후보 출마 결정하기 전에 3일 전인데 이런 식으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 선거판 관전 포인트와 상관없이 저는 이러나 저러나 해도 녹색당 찍을 것. 그러니까 녹색당이 더불어시민당에 합류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녹색당에 합류를 안 한다고 했으니 그리고 자신은 비례위성정당을 도저히 승인할 수 없으니 녹색당 당연히 찍을 거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자기가 국회의원 될 찬스가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야,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나 진짜. 녹색당 미래당 또 의석을 낸다는 보장이 생기니까 바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의원 그거 임기 4년이에요. 4년 뒤에 뭐 할 건데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을 안 해봤으면 뭐 환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보고 나서 4년 뒤에 4년이 얼마나 빠른 세월인지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막막해진 스스로를 발견을 하라고요. 특히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에 지역구 잡아야 되죠. 그 지역구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기 현역 의원이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확보했던 그 지역구인 경우가 있고 다른 당 사람이 그 지역구의 의원인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둘 다 골치 아프죠. 전자인 경우는 당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후자인 경우는 당내 경쟁도 경쟁이지만 본선에 나갔을 때 장담을 못하는 지역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을 해도 걱정이라고 진짜 국회의원은 한 60, 70대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 할 일 다 하고 돈 또 꽤 모아둔 상태에서 예? 그때 인생 마지막 직업으로 하기 딱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야 한다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그러라고 생긴 직업이란 뜻은 아니고 현실을 감안했을 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의원에는 비할 수 없는 굉장히 남들이 비웃는 기초의원을 했지만 기초의원 처음 됐을 때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들이 아 이번에 기초의원 됐으니까 나중에 뭐 재선하고 광역의원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단체장 되고 하면 되겠네. 아이고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어떻게 하냐고. 그건 거대 정당에 들어가도 힘들어요. 거대 정당은 당내 경쟁이 뜨겁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그거 저한테 하는 얘기를 보고 딱 이 사람이 시세를 잃는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게 저처럼 이렇게 일찍 된 이상은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다. 내가 정치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었으면
30 정도의 나이에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죠. 특히나 저처럼 뭐 이렇게 정치를 직업적으로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딱 4년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그렇게 돼서 뭐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은 그만인 사람인가 봐요. 4년 뒤에 어떡할 거냐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지금. 계속 의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라는 큰 당에 들어가도 그게 우여곡절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고요.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 전 의원. 이 사람 의원 안 되고, 의원이 왜 안 됐더라? 경선에서 떨어졌었나? 아, 그렇죠. 하여튼 당내 경쟁에서 밀렸어요. 그 다음에 그 정부 요직에 갈 뻔했는데 또 그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한테 편의를 제공받아서 해외 출장 간 것 때문에 낙마했죠. 그 다음에 민원연 출신의 최민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은 선거를 낙선을 하기도 했는데, 낙선은 했지만은 그 지역구가 신도시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서 요번 총선에 나갔으면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은 지역인데 또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선거권 박탈이 돼서 못 나갔죠. 그 다음에 정의당 쪽에는 김재남 의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의원 재선 못하고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사람도 아니었는데. 몇 명 더 있어요. 뭐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 요번에 재도전하기는 합니다만, 또 소수정당 정의당 쪽이니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게 국회의원이 된다고 뭐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4년 동안 일 실컷 한다? 할 수 있어요. 일 실컷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차라리 지방의원이면 모르겠어요. 지방의원은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권한이 커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방의원에 비해서는. 그 뭐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할 수 있죠. 10명 모아가지고 서명 받으면. 근데 그게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는 데는 엄청난 그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한 거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통과되는 법안은 애초부터 누가 해도 통과되는 법안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정치를 안 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통과시킬 정도의 법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딜레마인데, 정치를 해서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는데, 되는 일들은 내가 없어도 될 일이었고, 안 되는 일들은 어차피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거라고요. 이래서 정치가 허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치를 하려면 중장기 전망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개인 정치에선 중장기 전망이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 그거 진짜 불나방 같다. 불나방 같아. 그걸 모른다고 쪼르르 달려가나?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하는 민주당은 또 뭐예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개판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거꾸로 유권자들이 지켜야 될 수칙은 나왔다고 봅니다. 거꾸로. 나왔어요. 이 발사계 같은 거 걷어차버립시다. 그냥 대충 닦고 걷어차버리자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도 시민사회단체인데,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민주당이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시도에 반발하면서 했던 그 얘기들을 보시라고요.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월 5일에 대표가 직접 나서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적을 권유하는 등 후한무치한 정치 행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가 3월 24일에 이해찬 대표가 금태섭 등등의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 가시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의원들을 많이 보내야 기호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시킬 수는 없으니까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뭐 이런 의원들한테 가라고 한 거죠. 자, 지금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꼬라지가 얼마나 형편없냐면, 자, 그게 그렇게 좋은 시도면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출마 안 하는 의원들하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출마 안 하는 의원들이 지금 내가 또 약간 열을 받나 봅니다. 예. 살짝 올라 그래요. 자, 그게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 시도면, 예? 왜 안 가겠어요?
의원들이 막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미래통합당에도 김영우 의원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 나는 안 간다. 미래한국당 안 간다고. 지금 제가 누구 의원들이 갔는지 다 확인 안 해봤는데 아니 선뜻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떳떳한 일이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자기들도 안 가는 당을 국민들한테 지지층한테 뽑아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거고 이재정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맛이 갈 줄 알고 한 달도 더 전에 예언하듯이 비판을 했나 봅니다. 이런 게 얼마나 웃겨요. 지난 조국 사태 때도 조적조 얼마나 웃겼어요. 예? 이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미래한국당 초창기에 비판할 때 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풀어보라고. 끝이야, 이거. 이걸로 합시다, 우리 행동을. 제가 진짜 웃기는 게, 둘이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나쁜 짓도 양상하고 이걸 좀 다르게 해요. 극성 지지층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진짜, 뭐, 대가리 깨졌다라는 말이, 이거는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닌 게, 일단은, 그, 대가리 깨진 놈들은, 저기, 통합당 쪽, 그쪽이야. 첫 번째 대가리가 깨진 놈들이. 예? 아스팔트에 대가리 박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시위했던 걔네들을 포함한 걔네들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층도 지금 정신 못 차리지.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미래한국당 만들어야 된다. 위성정당이 필요하다. 거기 찍을 거다. 이지랄 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가. 물론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이거를 얼마나 숙지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여론조사로 얘기를 해주면 이거 여론조사 전환을 괜히 돌려서 미래한국당이 뭔지 통합당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찍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아 미래한국당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괜히 알려주는 거야 여론조사로. 아무튼 간에 절대 다수가 그거를 합리화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 극성 지지층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들의 아들, 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딱 유전한 것처럼. 조금 덜해요. 그 수가.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 미래한국당 찍겠다는 사람보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찍겠다는 사람 조금 덜하긴 합니다. 요 정도 차이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애들은 말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가까이서 봐도 말이 많지 않아. 이 사람들하고 논쟁해본 사람 별로 없죠. 보통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욕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욕하니까 서로 논쟁할 기회는 잘 없죠. 이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 없게 바랍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논쟁해보라고. 뭐 자기 집에 부모님 말고 공적으로 논쟁을 해보면 알 거예요. 부모님하고 싸우는 거 말고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싸우는 거 말고 진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결정을 두고 미래통합당 계열 쪽 사람하고 싸워보면 진짜 논리로 막 이래저래 막 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결국에는 논리 없어. 씨발. 이 지역에서는 이래야 돼. 뭐 이거밖에 없어요.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논리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를 따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성정당을 대하는 미래통합당 극성 지지층의 자세는 말이 필요 없다. 이거 말이 필요 없다. 내 마음이다. 예!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입을 통제를 못하면 자기 귀를,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통합당 극성 지지층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층은 뭐냐. 말이 많아요. 뭘 말이 많아, 그냥. 그 미래통합당에 뭐를 저지하고 이래야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의 반칙을 맞서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방이며 정당방위 논리로 치면 미래통합당 똑같이 미래통합당도 선거법 자기들이 반대했고 합의 없이 막 날치기 통과시킨 거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당방위 논리를 둘 다 갖고 있는데 통합당은 일단 아가리를 꾹 닫고 있어요. 그냥 내 맘이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또 무건수행에 가깝게 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 더불어시민당 찍으려는 사람들은 뭐냐 말이 많아 그냥. 근데 그 말이 많은 게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이재정의 적은 이재정,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 이것처럼 말이 많으면 더 싫어해요 또 사람들은. 자 좋다 그러면 이제
잘 됐어요.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라 두 쪽에 잘못하면 뭐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힘내서 싸워야지. 좋다 이거야. 박정희, 김일성 독재 정권 반대할 때 한쪽한테만 반대하면 재미없지. 두 개 다 반대하는 거예요. 부시랑 빈라덴 둘 다 반대하는 거지.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성정당은 빼고입니다. 이것도 팟캐스트하고 이거 SNS에 그 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이것도 체크를 하기도 귀찮은데 해시태그에서 위성정당은 빼고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뭐 빼고 뭐 떨어뜨리자고 안 했잖아. 낙선운동 하자고 안 했잖아요. 빼고 밥 먹을 때도 위성정당은 빼고 먹는 거야. 야, 너 위성정당 지지하냐? 아우, 난 너하고 밥을 먹기가 싫어. 나중에는 입맛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뻔한 국면에서 뻔한 짓거리 하는 거를 그거를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인간하고는 빼고 먹을 거야. 그 인간을 빼고 밥 먹을 거야. 그리고 놀러를 가더라도 넌 빼고 할 거야. 단톡방에 입장을 시키더라도 넌 뺄 거야. 위성정당은 빼고 이걸로 갑시다. 위성정당이라고 해야 될지 괴뢰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괴뢰지, 괴뢰. 이게 괴뢰가 아니고 뭐가 괴뢰예요? 만주국 같은 거지. 괴뢰당이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또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위성정당을 일단 메인으로 가져가는데 설명할 때 수식어로 괴뢰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게 위성정당 중에서도 또 변종이 나왔어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전혀 그 상의 없이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선을 그었어요. 근데 선을 그으면 뭐 할 거냐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 요럴 때 이런 싸움이라도 없으면 보는 맛이 안 나지. 진짜 그 거대 양당의 횡포에 국민들이 유권자가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국민들이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 지지층들은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선거 제도를 변칙과 꼼수와 편법으로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데, 예? 그 위성정당에 참가하는 인간조차 며칠 전까지 가짜 국회가 성립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정 유권자는 괜찮고 특정 유권자만 손실을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민주주의 일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런 그 열불 터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길 거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강 건너 싸움 구경 같은 건데 자,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둘이 쌍끌이 작전을 펴겠다는 거거든. 특히 이게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쌍끌이 하자. 더불어시민당은 저쪽에서 끌어가고 우리는 이쪽에서 끌어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위성정당 시도 자체가 일단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쌍끌인데 열린민주당이랑 더불어시민당이 경합하는 순간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 되고 더 재미난 사실이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본부 중대의 엿을 먹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35, 40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비례대표 투표층은 더 줄어듭니다. 다른 당으로 또 분할 투표 때문에 새는 층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하고 또 투표용지에 뭐 그 당명이 다르게 올라가 있으니까 헷갈려서 딴 데 찍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래저래 해갖고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20%를 가져가고 열린민주당에서 10%를 가져간다 가정을 해보니까 열린민주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위순번 어지간하면 당선이 다 될 것 같고 더불어시민당은요 이게 10명 이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그 결과를 낳느냐면 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미래한국당이랑 다르다 이런 이유로 다른 당이랑 쓱까놨죠. 명단을 쓱까놨고 그 다음에 그냥 하기도 뭐하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을 뒤로 밀어놨어요. 자, 민주당의 그 장애인 할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특별한 영입이 돼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비례대표 1번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누구죠? 최혜영 씨입니다. 최혜영 씨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1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0번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당 5번 들어가고 시대전환 6번 들어가고 이 딱 2명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번부터 10번 그러니까 5번, 6번을 제외한 1, 2, 3, 4,
7, 8, 9, 10 여기는 시민단체 사람들을 또 끼워 넣었어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더불어시민당에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 쪽 사람은 누구냐면 11번 최혜영, 12번 김병주, 13번 이수진, 14번 김홍걸, 15번 양정숙, 16번 전용기, 17번 양경숙, 18번 이경수, 19번 정종숙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쭉쭉 다 민주당이긴 한데 후반부는 다 민주당을 채워놨어요. 왠지 아십니까? 비례대표 누가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면 승계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랑 합당합니다. 해산 안 할 거예요. 왜 해산하지 않느냐? 해산을 해버리면 만약에 비례대표 누군가가 그만뒀을 때 해산을 해버릴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됩니다. 예, 다 폭파되는 거예요. 그 합당을 하면은 승계가 가능해요. 이를테면 그런 사례가 있었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었죠. 합당을 하고 나서 지금 서울대 총장 가 있는 오세정 전 의원이 그 서울대 총장 해야 된다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승계가 됐죠. 왜? 합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시민당이 해산할 확률은 없다. 더더군다나 승계할 예비 대기자가 다들 민주당 쪽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을 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11번 이후입니다. 자,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 얻어갈 수도 있는 표를 깎아 먹으면 깎아 먹을수록 당선자 수는 주는데 11번 이후에 민주당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민주당 쪽의 몫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 떨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싸움은 주진형과 김홍걸의 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런 거라도 웃길 거리를 제공해줘서 땡큐! 이번 총선의 가장 치열한 대결은 종로의 황교안 대 이낙연도 아니고 고민정 때 오세훈도 아니고요. 민주당 때 통합당도 아니고 하다못해 미래한국당 대 더불어시민당도 아니고요. 이번 총선의 가장 뜨거운 대결은 바로 김홍걸 대 주진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진영 씨 얘기 나왔는데요. 이 사람 6번 받았잖아요. 정의당 6번이 누구였죠?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논란이 된 끝에 사퇴했어요. 주진영 씨도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자, 신장식 씨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딜레마가 되고 좀 씁쓸했던 부분은 2006년, 2007년 이쯤에 신장식 씨가 무면허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2006년, 7년이면 이게 벌써 13년, 14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괘씸한 범죄긴 한데 언제적 일까지 다 문제 삼을까?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 차라리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음주운전한 사람은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한다. 이런 거 못 만드나? 위헌 소지가 있나요? 하여튼 간에. 자,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고 음주를 서너 번 한 게 아니라 음주를 한 번 한 가운데에서 면허가 취소가 됐고 그 상태에서 무면허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무면허 운전자 대다수가 아마 그것 때문에 걸릴 거예요. 음주를 한 번 취소된 다음에 무면허를 하는. 근데 자, 어쨌든 신장식 씨는 사퇴를 했고 그때 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특히 정의당의 저 비례대표들 사퇴해라 뭐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주진형 뭐예요? 주진형은 음주운전 시점도 그 뒤야. 신장식 씨보다 뒤라고요. 그럼 신장식 사퇴하면 주진영 사퇴하세요. 그리고 또 국정 문제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 이건 뭐 제가 일일이 얘기 안 드리겠어요. 왜냐, 위성정당 자체가 구차에 빠졌는데 뭐 한 명 가지고 더 얘기해봤자 뭐해. 근데 뭐냐고 이게. 특히 신장식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주진영 사퇴도 요구하길 바래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비례 1번인 류호정 씨가 문제가 됐잖아요. 대리게임으로. 제가 이게 대리게임이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보는데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류호정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뭐 잘못이고 기고 아니고 간에 범죄고 아니고 간에 그 조국 지지자들이랑 그런 얘기 하라 그러고, 제가 처음에 조국 그 반대했을 때도 이게 범죄라서 반대한 게 아니라 일단 이거 내려야 된다. 이렇게 공정성 논란을 만들어 놓고 일단 내려라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 8월 시점에 제 의견이었어요. 마찬가지의 비슷한 건데 류호정 일단 사퇴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가 또 한국 사회 공정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논란에 발이 걸려버리면 굉장히 남은 선거가 힘들어진다. 류호정 씨가 IT나 뭐 이쪽에서 특히 노동 운동가로서 들어온 거잖아요. IT 업계에서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 노동 운동가이자 전문가인 하종강 씨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류호정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렇다면 뭐 인생 선거 이번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일단 사퇴하고 당직을 맡는 상황에서 다음을 노려보든가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었고 류호정 씨도 그 의견을 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패친이거든요. 패친이면 다 글이냐? 아니요. 류호정 씨가 제 다른 글에 좋아요를 누른 걸로 봐서 제 글이 충분히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사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진 게 지금 뭐 열린민주당 꼬라지 봤을 때 열린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한테 뭐라 짓거릴 그 상황이 됩니까? 예? 자기네들 그 음주운전 껴안고 있으면서 되냐고 상황이. 나니까 류호정 사퇴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니까. 김수민이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요. 류호정 논란은 슬 묻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황희동과 개뿔 뜯어먹는 소리하고 이게 바로 8.6이 허락한 청년 정치인데 그 양반이 무슨 뭐 청년 정치 어쩌고 영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조국하고 비교를 해? 아니 그럼 대리 시험은 괜찮은 거고 대리 게임은 나빠? 자, 류호정 논란을 제기하더라도 딴 데서 제기하면 뭐 노동당이라든지 예? 뭐 이런 정당에서 제기하면 모르겠는데 조국이나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건 웃기는 거라고 너넨 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덕분에 류호정 씨는 땡큐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류호정 논란이 오히려 묻히고 있어요. 조국 일당과 주진영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신장식 씨는 억울하게 됐지. 주진영이 먼저 튀어나왔어 봐. 주진영이 만약에 음주운전 해놓고 그 경력 가지고 개겼어 봐요. 그럼 신장식도 그 바리케이트를 그런 것처럼 개길 수 있는 거라고요. 아, 두고 보자고. 요번에 음주운전 다 떨어뜨리라고, 씨. 그리고 뭐 민주당이 음주운전이 더 많다고. 이 뭐야, 이게. 이러니까 민주당에 적은 민주당이 되는 거야. 그 지지층들까지도. 그 인터넷에서 까불던 새끼들 그거 다시 한번 튀어나와가지고 음주운전은 다 공천 철회하자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이런 더러운 꼬라지를. 그래서 이 더러운 꼬라지는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일단은 선거 기권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권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고 기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기권을 해. 응징해야지. 응징을 어떻게 응징하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응징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법이 팟캐스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나쁜 짓 하는 놈들 응징하자고. 그러려면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쁜 짓 하는 놈들의 득표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거든요. 선거 끝나고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번 선거는 지금 코로나에다가 지금 또 총선 연기 안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프랑스 다 연기하고 영국은 1년이나 연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5월 말에 21대 국회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 선거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게 어디야. 한 달 이상 연기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재보궐선거를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고 그 다음날 바로 직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그래도 돼요. 국회의원은 또. 근데 연기 꿈쩍도 안 하잖아. 왠 줄 아십니까? 이 얘기했죠. 거대 양당은 그냥 이대로 선거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이런 개뿔 뜯어먹는 선거 그래 풀 뜯어 먹읍시다. 자, 투표장에 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꼬라지가 개판이라서 내가 이 선거를 보이콧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표율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국회가 일을 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 하려고 하는 일 다 합니다. 2008년 총선 때 투표율이 그때 46%인지 48%인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뭐 어떻게 돼서 4대강 사업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투표 끝나고 나서 지금 사태가 한국에 코로나 있죠. 그 다음에 라임 사태 있죠. N번방 사태 있죠. 온갖 이슈들이 다 불어닥쳐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냥 기권하면 되겠냐고. 투표장에 가서 투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씨발. 기표하면서 머리띠 묶는다는 심정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가 집회 시위에 효과가 있고, 집회 시위는요, 수십만, 수백만이 모인다고 해서 여론을 움직이거나 실제로 뜻을 관철시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보세요. 그 뭐 관철시켰냐고, 걔네들이. 국민 여론 전체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분모가 나오잖아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광장민주주의라고 해봤자 그것은 분모가 없다. 분자만 있을 뿐이에요. 확률이 안 나와요. 비율이 안 나온다고요. 선거만 그게 나옵니다. 선거만. 투표만. 가자고요. 투표소에 가야 돼요. 가서 나쁜 짓 하는 놈들 빼고 나머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세요. 마음에 들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조건을 따져가지고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돼야지 해서 뭐 몰라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 몇 개 당 빼고 나머지 당 많아요. 진보 보수 중도에 걸쳐서 많이 있어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정당 찍으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위성정당의 변칙과 꼼수와 반칙과 그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요. 그 당에 그 당을 빼는 그 당에 합세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방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미칠 것도 없어요. 그 돈 내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가 되는 건 코로나 그거 하나인데 우리가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제발 가세요. 투표장에. 무효표도 찍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무효표 찍는 거는 득표율의 계산이 안 됩니다. 무효표 찍는 거는 기권하는 거랑 똑같아요. 투표장 안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무효표도 많이 나오면 그게 뭐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구미 을 지역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그때에 그 미래통합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으로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죠. 그 후보랑 새누리당에서 계속 의원질 해먹다가 무소속으로 공천 탈락해서 나온 후보 둘이 나왔어요. 둘 중에 누구 찍으라고 내 입장에서.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무효표가 5,000표가 나왔어요. 무효표가 한 5,000표 나올 거 정도면은 한 지역구에서 5,000표가 나온 정도면 민심의 그 표출이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보통 지역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찍으세요. 다자구도면. 진짜 하다못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도 하다못해라는 말을 괜히 붙였네. 그거 뭐 진지하게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근데 찍기 싫더라도 응징해야 될 정당이 있다면 거길 찍으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응징에 대해서 이제 대구 경북 사람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대구 경북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요즘에 보니까 민주당 너무 싫어가지고 미래통합당 찍어야 된다. 응징하려면. 이런 분들이 꽤 늘었어요. 미래통합당 지지자도 아닌데. 근데 대구 경북 쪽이면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대구 경북 쪽이면. 안 찍어도 어차피 미래통합당 판인데. 그래서 차라리 대구 경북 쪽인데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굳이 어차피 의석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그 당을 찍지 마시고 그냥 딴 데를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 선거라는 게 사실 10%의 득표를 하면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항목의 반을 돌려받고요. 그것도 단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선거 비용을 부풀릴까봐 뭐 포스터는 한 장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정해져 있는 돈의 범위에서 반액을 보전을 받고 15%가 넘으면 전액을 돌려받아요. 그러면 그 후보와 그 정당한테는 힘이 돼요. 그걸 돌려받으니까 어차피 선거 공영제를 일부 도입을 하고 있어서 국고를 통해서 정당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당신의 한 표가 누구한테 그 국고가 들어갈지 이걸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지 못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양쪽의 표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2%가 나오면 그 당에게 국고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 당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국회의원을 못 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해봐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표장 가세요. 뭐 해보세요. 일단 가는 김에.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힘을 보여주자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봅시다. 제가 특정한 어느 정당을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찍을 때는 많아요. 이번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50개야. 그중에 반이 나와도 25개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투표는 내가 누굴 떨어뜨리라 누굴 찍으라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선거법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밥을 먹을 때 위성정당을 빼고 먹는다. 놀러를 가더라도 위성정당은 빼고 간다. 결혼을 하더라도 위성정당은 빼고 간다. 가족이더라도 당분간은 위성정당 찍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족에서 빼고, 위성정당은 빼고 위성정당은 빼고.